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 자, 오늘 얘기가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됩니다. 자, 지난번 이 지수가 폭락에 나올 때, 지수가 하락에 나올 때 이 현대차도 또 한번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섰고, 자, 이날이었어요. 10월 초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지수가 엄청나게 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10월 1일이고 2일, 3일인데 이 3일 동안 아주 이게 폭락이 나옵니다. 3일 동안. 그죠? 자, 그런데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은 1일 날 떨어지고요. 1일 날 같이 떨어지고 2일 날 또 떨어지는데 얘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플러스로 양봉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지수가 떨어지는데 얘는 양봉이네. 그러면서 20만 원이 심리적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 20만 원을 깼다가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면은 깨는 지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이 7월 달부터 지금까지 9월 달까지 계속 석 달 동안이죠. 석 달 동안 내내 매도만 하던 외국인이 이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 기관이 요날부터 싹 삽니다. 그게 이제 양봉을 그렸던 그날의 이 수급이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지수 차트는 또 떨어집니다. 다음 날은 아예 시가에서 저가까지 이 민계 이게 약 5% 정도 될 정도로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이날. 근데 현대차는 거꾸로 오릅니다. 네. 시가총액이 45조에 달하는 10등 안에 드는 대형주죠. 현대차는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기 때문에 이 지수,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지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는 거고,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현대차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자, 그리고 5일선 위에 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안착할 때 이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기관에서 왕창 들어왔고, 또 다음 날은 외국인이 또 왕창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쉴 때도 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왔고, 오늘 21선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해주는 이러한 캔들이 생성이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둘이 나란히 23만 주, 27만 주 둘 다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주면서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왔죠. 전일 폭락에 이어서 오늘 지수 반등 나오면서 현대차는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가 항상 지수가 팍 한번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주도주가 탄생을 한다.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이 주도주가 제가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벌써 한참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제법 엄청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 현대차 이렇게 올라갈 때 현대차보다 현대차에 공급을 하는 이 부품주들, 현대차와 연관을 맺고 있는 종목들, 또 현대차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전기차, 이쪽 모멘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전기차 부품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고 그 종목들을 쭉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자, 역시 오늘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60일선까지 오고 또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는 잘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있다. 자, 항상 이렇게 그냥 촉으로 감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뭔가 반전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본대로 그린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질질질질 떨어지고 있을 때 아무리 봐도 현대차가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좋다 이거예요. 제네시스도 잘 팔리고, 전기차 미국에서 유럽에서 상승률이 35%나 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차 받으려고 그러면은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국내에서도 차 받으려고 그러면은 신청해 놓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잘 팔린다고 하는 현대차인데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외국인은 계속 파느냐. 지수가 반등 나올 때도 얘는 반등이 좀 덜 나오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그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좀 과도하게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일부러 미는 것이다. 예,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잘 팔리고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은 전기차고 이 전기차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이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연기관에서 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는 아예 생산도 안 하겠다.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 또 뭐 전기차로 다시 예전에 이 명성을 되찾겠다. 뭐 이러면서 미국의 유명 회사들 또 유럽의 유명 그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서 전기차 노래를 부르면서 만들고 있죠. 그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이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속속들이 상장까지 하면서 지금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깎으로 떨어지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끌어올릴 때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끌어올려야 돼 하고선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 이 종목을. 그러면서 이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막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도 치고 막 올라가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딱 생각해 볼 게 바로 뭐예요? 삼성전자입니다. 맨날 실적이 좋다. 뭐 언제 실적이 나쁜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좋아요. 근데 주가는 이런 식으로 밉니다. 그래서 반등을 조금 주는 척 페이크 주고 뭐 외국인 사는 척 해놓고 또 패대기 치고 또 사는 척하고 패대기 치고 샀다가 패대기 치고 샀다가 패대기 치고 이러면서 주가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이제 내립니다. 그러면서 7만 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도 또 깨요. 그 깰 때 투매식으로 장대 음봉으로 막 깨면서 물론 이제 3%짜리지만 삼성전자의 3%는 웬만한 종목 거의 한 20% 마이너스 가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막 이런 식으로 투매를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은 저점에서 잡기 위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려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올릴 때 되면 전혀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선 올립니다. 매스컴에서 안 좋다 하고 하도 안 좋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버티던 사람이 7만원 뭐 72,000원 71,000원에서 버티던 사람이 7만원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손절을 한다. 이 깨지기 전에 여기서부터 뭐 손절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면은 그럼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봐라 떨어졌지 내 말이 맞지 이래요.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오를 겁니다 분명히. 좀 지나서 그러면 올라가면은 떨어진다고 말했던 사람의 내용은 방송에서 안 나와요. 그분은 또 다른 거 갖고서는 할 수 있겠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쯤 돼가지고 떨어질 적마다 오른다 하고 오르는 쪽으로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떨어졌지만 올라요. 또 쭉 해서 올라가면은 봐라 오르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 말도 맞고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맞아요. 결국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 말이건 저 사람 말이건 시간 지나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까? 했던 사람들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 장이 좀 지금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야겠구나. 혹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이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절했어 떨어져 다행이다 그러고 나중에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거 올라갈 때요 절대 못 삽니다. 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결국은 어디서 사게 되는 줄 알아요? 쫙 8만 원 넘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시 7만 원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올까요? 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언젠간 내려오겠지. 또 몇 년 후에 또 어떻게 돼서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지. 하지만 몇 년 후가 될지 얼마나 한참 오래가 될지 아니면 다시는 안 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꼭대기 가서 또 잡아요. 아이고 그때 팔지 말걸 살걸. 결국 삼성전자를 다
단타 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안 좋다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이제 저점이네. 그리고선 세력들이 외국인 기관이 또 끌어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올라간다. 지금 여기서 떨어져서 어떡하지 그냥 계좌를 보지 마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봐봐요. 올라가 있지. 뉴스에서 삼성전자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 나올 때쯤 돼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떨어지면 뉴스에 나오죠. 삼성전자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잘 안 나와요. 삼성전자만 나오지. 삼성전자 올라가면 또 삼성전자 올라갔습니다. 왜냐?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 때 이때에 뉴스에서요. 9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뉴스에서 삼성전자 뭐 엄청 급등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런 얘기 이때 엄청 나왔었어요. 지금 봐요. 또 떨어지면 또 안 좋다 그러지. 좋다 했을 때가 고점이에요. 봐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그 가격 온 적이 없습니다. 자, 저점으로 떨어지고 나서 또 나쁘다 그러고 있을 때가 항상 저점이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떨어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선 떨어진다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계속 떨어질 적마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 근데 지금 3일 만에 4일 만에 3개월 동안 쇠장창 부족했던 반도체가 갑자기 3일 만에 3개월 동안이나 부족했는데 3일 동안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 부족해 다 들어왔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부족했던 게 3일 만에 어떻게 다 메꿔집니까?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내릴 때는 내리기 위한 핑계라는 말보다 구실, 명분이죠, 명분. 주가가 오르던 주가가 떨어지던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을 갖다 대는 게 반도체 부족하다 그래서 떨어뜨리고 나서 또 올릴 때 되면 반도체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지금도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똑같이 계속 안 좋다 하잖아요. 반도체 이것도 반도체죠. 반도체 가격이 안 좋다. 언제까지 계속 안 좋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내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올 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분명히 이때도 예전처럼 이때 주가 올라갈 때처럼 반도체 가격이 호황이거나 반도체가 갑작스럽게 이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는 않는데 주가는 이제 때가 되면은 또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 떨어졌네 올랐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네 안 주네 이런 얘기요.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데 한 글자도 안 나올 겁니다. 좀 과장돼서 표현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기 저점입니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떨어지면은 올라간다. 그리고 거의 다 저점을 다 와갔다. 보면 엠벨로 481선 또 RSI 과매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지수가 한 번씩 내릴 적마다 제가 이 엔벨롭하고 RSI 과매도 481선 같은 저점에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교육 시간에도 그렇고 많이 드렸죠. 근데 어떻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RSI도 거의 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 올라가듯이 삼성전자도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돌릴 때에 또 멋지게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는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견뎌야 될 구간이다. 결국은 저점 찍고 또 멋진 반등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오늘 잘 가죠. 84,000원대까지 반등을 주면서 엔벨롭 찍고 지수 폭락기에도 오히려 거꾸로 기아는 또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멋지게 올라가고 또 마찬가지로 RSI 과매도 들어갔고 엔벨롭 왔고 자 그리고 5일선 돌파하고 21선 돌파 오늘 61선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멋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 수급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역시 기아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4일째 양봉을 그리는 것이 다 누구의 힘이다? 외국인의 힘으로
지금 기아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위아요. 현대위아는 요가요, 주저장창 이렇게 떨어질 때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추세가 딱 전환돼서 이때부터 또 쭉 올릴 때는, 네, 기관에서 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팔아요? 외국인이 팔죠. 자, 이렇게 외국인이 떨어질 때 이 매집이라 그러죠. 떨어질 적마다 쭉 매집을 했다가 또 반등 시에 들어오는, 이 기관이면 기관, 또 다른 외국인이면 외국인, 이렇게 들어오는 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넘기고선 나간다. 자, 그리고 그 물량을 받은 게 개인이면, 개미면 안 돼요.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려야 나중에 한쪽이 빠지더라도 한쪽이 또 들어오고,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또 받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서 현대위아는 지금 기관에서 보시면,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물량이 계속 돌아주면서 이제 60일선 이제 넘기 시작을 했어요. 중심선 넘고 전고점 넘게 되면은 현대위아 다시 한번 또 10만 원대로 향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이제 거의 저점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이 481선 깨지고 나서 약 한 10% 정도 이 추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RSI 과매도로 들어왔고, 반도체 안 좋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도 거의 15만 원짜리가 92,000원까지 내렸으니까, 9만 원대까지 내렸으니까 거의 반토막 40%만 빠졌어요. 40%, 마이너스 40%.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좀 낙폭 과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조정 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일단 엔벨롭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단기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엔벨롭 기법 중에 조금 이 팁인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엔벨롭 얘 봐요. 하이닉스가 처음에 엔벨롭 받았을 때 여기였죠. 엔벨롭 처음 딱 닿았을 때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쭈루룩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엔벨롭이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이제 또 21선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또 엔벨롭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엔벨롭이 하나, 또 쭉 떨어져서 둘, 그리고 또 쭉 떨어져서 셋, 세 번까지 이 엔벨롭에 이 세 번째 터치를 했다면, 이때부터는 또 저점을 찍고 또 추세 전환이 나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뭐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 RSI 다이버전스도 생겼고, 자,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얘기가 안 좋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그때가 저점이라 그랬어요. 좋다가 여기 좋아요 계속 장도 좋고 종목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했던 종목들은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간 적을 보들 못했다. 자, 이번에 거꾸로 차트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엔벨롭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맞았을 때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 반등 나왔었잖아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오늘 지수가 일제히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안착을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11만원, 정확하게 11만 5천원이 최저점이었던 이날의 캔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다. 야, 이날의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21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을 안 깨고 버티게 되면 21선이 다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돌파하게 되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1선까지 일단 반등을 해줬죠. 자, 21선이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11만 5천원을 일단 지지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또 21선이 더 내려와요.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티기만 해줘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야장창 계속 팔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한번 조금 사줬어요. 기관에서 최근에 카카오의 저점 부근에서 10월달 들어서 기관에서 먼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카오는 이제 규제에 대한 악재, 자, 이런 부분들이 지난 국정감사 할 때 이 카카오 대표가 나와서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뭐
골목 상권은 건들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건 없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또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이버도 지난번에 똑같이 21선 맞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7만 원을 전일 깰까 싶었는데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37만 원을 딱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네이버는 떨어질 때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이나마 들어왔어요. 물론 한 20만 주씩 들어와 줘야 제대로 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인데 아직은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팔지 않은 게 어디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이 37만 원 부근에서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주면서 일단 37만 원은 지지하고 있다. 자, 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21선 위에 올라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37만 원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네이버가 지금 전일에 이어서 오늘 전일에는 또 음봉이지만 오늘 또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이 37만 원을 지켜줬다. 자, 37만 원만 버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21선이 내려오게 되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일단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계속해서 지금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5만 원에서 4만 9천 원 사이에서 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양음양의 이 패턴이 나오면서 이 조정 중에서 슬슬 이 단기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을 잠깐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또 매도가 나오고 전일 기관이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전일에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좀 팔았는데 서로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저점 부근 5만 원대를 지지하기 위한 이러한 캔들의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아직 현대건설도 11선 이제 5일선 이제 다 내려왔고 이제 11선 다 왔어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5일선 위로 완전히 돌려 세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21선도 넘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21선 돌파해서 올라왔을 때 이때 전고점을 넘지 못하잖아요. 5만 6천 원대를. 그러면은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만 6천 원 요번에 올라왔을 때 넘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1선, 61선은 요때 딱 요 시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데드크로스가 나왔어도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꺾였던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추세 전환을 다시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21선, 61선이니까 거의 한 달짜리하고 3개월짜리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역배열 한번 나오고 나가지고 더 정배열로 돌리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고선 이 정배열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5만 6천 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얘가 이제 이렇게 꺾입니다. 그렇다면은 5만 6천 원까지 또 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고 그럼 뭐 5만 5천 원이나 5만 6천 원이나 뭐 5만 7천 원이나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정고점 근처 정도까지 왔을 때가 또 한번 이제 근처까지 왔으니까 떨어질까 돌파할까 요것을 그때의 수급가 모멘텀가 이런 것을 한번 또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 지금은 하락 조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KB금융은요. KB금융은 오늘은 이제 또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기관이 조금 사고 그러면서 일단은 박스권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뭐 큰 의미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5만 1,000원 부근 저점 부근. 자, 그리고 최저점은 이제 5만 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5만 5천 원 부근이었는데 자, 올랐다가 조정받고 자, 그리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들어오고 이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조정 나왔을 때 또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은 또 매수의 관점이니까 또 그때는 또 이 외국인 사면 또 올라가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질은 계속될 것이고 지금 당장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조금씩
이 상방 박스권이요.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 상방 박스권 만들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자, 신한지주도 이 37,000원대 그리고 이제 4만원대. 자, 여기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또 이제 조정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역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면서 꾸준히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수가 좀 빠지면서 뭐 조정이 조금 나왔지만 결국 이 37,000원, 38,000원 요 저점 라인 여기서의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자, 오늘도 뭐 좀 일부지만 좀 들어오긴 했어요. 기관에서 또 들어왔고 이러면서 오늘은 또 양봉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신한지주도 요 박스권 안에서 이 37,000원만 깨지 않고선 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뭐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이용한 매매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제 좀 연초까지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오늘은 전일은 이제 삼성자 들어가는 건 전일에 다 떨어졌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빼고 이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삼성 관련주들이 또 다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어제 떨어진 것이 이제 바로 또 어제에 대한 악재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다 된 거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오늘은 또 반등을 줬다. 자, 그게 큰 어떤 큰 주가를 계속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 이슈는 못 돼요. 그런 거는 단기적인 거고 떨어졌으니까 그런 이 얘기를 갖다가 해서 뭔가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갖다 끼워 맞춘 겁니다. 별 신경 쓸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또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삼성 SDI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정권이고 이 조정권이 이 고점이 점점 이렇게 아주 멋지게 낮아지고 있다가 아예 각도가 더 틀어져 가지고 더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추세 전환할 때까지는 관망. 이때부터 계속 관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때가 돼서 올라갈 때가 되면 제가 이날이었죠. 6월 달 21선 돌파할 때 상승 신호탄이 나왔던 6월 11일 날부터는 된다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또 자세가 돌려서 나와서 멋진 또 상승이 나올 신호탄이 나오면 자, 이제 신호탄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는 관망이다. 자, 뭐 삼성 SDI 유일하게 지금 2차 전지 완성품 업체로 다른 종목들은 완성하기는 완성품을 만들더라도 주식이 이제 분사가 됐죠. 삼성 SDI 하나만은 분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때가 돼서 자리를 만들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의 이 랠리는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삼성 SDI가 아니더라도 삼성 SDI, LG화학,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유심히 봐라. 아직도 순환매를 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공략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LG전자요. LG전자는 자, 오늘도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슬슬 완전 자리를 잡네요. 12만 원을 딱 지지하면서 딱 12만 원 이하로 내려온 다음에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사이에서 양음 완전 양음양 패턴을 그리면서 5일선을 다 밑으로 내려놨다. 자, 이제 11선 내려오고 21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양음양 패턴을 그리면서 딱 지지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슬슬 저점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이제는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역시 이 전일은 외국인이 또 들어오니까 양봉이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또 어제 들어온 거 20만 주 들어왔는데 오늘 20만 주 또 팔아요. 그러니까 또 음봉, 또 들어온 날은 양봉.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LG전자도 다시 한번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이상 추가적인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안 좋은 게 없다 그러면 오를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LG전자도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고 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지수가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 특히 또 자동차의 상승을 예견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이 어려운 종목들, 자, 이 종목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 있으면은 이 매수가하고 평단가 또 비중 이런 거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